현장의 뒷얘기를 전해드리는 쌤 뒷담화. 자, 오늘 첫 시간입니다. 서울경제TV 부동산팀의 유민호, 이서영 기자 나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가 최근 보도한 이 오영실 씨 얘기로 오늘 첫 시간을 좀 열어볼까 하는데, 뉴스로는 내보내지 못했던 이런 얘기들인데, 자, 일단 유민호 기자, 반포주공 1단지 1, 2, 4주 구조, 이 조합에 반대하는 조합원 얼마나 됐나요? 전체 조합원이 2,500명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2,500가구가 지금 현재 있고 가구당 한 명씩 조합원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오영실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와 뜻을 같이 하겠다는 분에 350명 정도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, 한 50명 정도 되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아까 이 총 조합원 수와 비교해 보면, 그렇죠. 그러니까 반대파가 그렇게 많은 이유는 아니네요. 뭐 10% 이하, 뭐 7, 8% 이렇게 정도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조합에 문제가 아주 많고 뭔가 계속 일을 잘못하고 있다면 이 조합에 반대하는 분들이 늘어났을 텐데, 자, 그렇지는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. 일단 재건축 사업이 워낙 큰 사업이에요. 이게 2조 6천억 원 이렇게 좀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데, 좀 이렇게 좀 뭐 그 반대파들로 인해서 약간 사업이 좀 어그러진다거나, 또 관리처분 승인인가를 또 못 받았으면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는 등 좀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오영실 씨와 뜻을 같이 하는 반대파로 묶이기에는 좀 힘들지 않았나. 사실 이 반대파라는 건 나 반대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, 나머지 인원들이 다 찬성파는 아니지 않을까요? 사업을 그냥 뭐 무리 없이 그냥 추진하기를 원하는, 약간 조용조용하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. 제 생각에. 자, 이 얘기, 비슷한 얘기를 제가 오영실 씨를 만나서 좀 질문을 했는데, 자, 이 동네에서 조합에 반대를 하게 되면 은연중에 이런 소문이 있다. 이 조합원 집 배정 받을 때 나쁜 층, 나쁜 동에 배정을 받는다. 또 물론 오 씨의 주장입니다만, 나서는 사람들은 돈 문제로 엮어서 아주 억울한 상황을 만들거나, 아니면 여자 문제로 얽어 놓거나, 뭐 얽혀서, 아니면 우리 사생활 폭로를 해서 이 동네에서 아주 일을 못하게. 이거 오 씨가 직접 저한테 했던 얘기인데, 그래서 본인의 사례를 좀 뭘 들어줬냐면, 우리 오영실 씨가 아들이 둘밖에 없는데 금쪽 같은 아들이다.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, 총회장에 오영실 씨가 갔더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 아들은 정박하고 자폐하다라는 얘기를 했대요.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. 이런 인신공격을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수모를 겪어서 이 집을 팔고 나가는 분들도 계시다 그러더라고요. 정상적인 그런 사무실 형태의 좀 깔끔한 사무실에 직원들 뭐 이렇게 있고, 뭐 저 같은 경우 이사 한 분과 또 거기 사무국장 일을 보신 분과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,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반론을 잘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뭐 이런 그 개인적인 트러블 같은 게 좀 있을 수는 있지만, 이거를 조합 측에서 뭐 조직적으로 이렇게 뭐 막 왕따를 시켰다던가 그런 정황을 좀 느끼기에는 당시 현장에서는 좀 힘들었다. 그런 걸 좀 생각을 하고 조합에서는. 저는 이제 오영실 씨를 직접 만나고 얘기를 들어보니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. 그러니까 역시 이게 각자 입장에서 들어보면, 요건 뭐, 자, 어쨌든 뭐 각자의 또 입장이 있으니까요. 자, 이거는 뭐 조합이 뭐 시켜서라기보다는 뭐 일부 몰지각한 뭐 조합원의 뭐 그런 뭐 인성 문제가 아닐까요? 포도에서도 얘기했지만, 이게 어떻게 보면 재건축 단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, 이게 오 씨가 연예인이다 보니까 조금 주목받은 그런 측면도 좀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회통념상 집값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, 한 40억 한다고요? 제가 깜짝 놀랐어요. 가봤죠? 저 진짜 깜짝 놀라서 이 실거래가 있는 숫자를 제가 잘못 센 줄 알고 몇 번이고 이렇게 세봤거든요. 얼마인가요? 제일 최근에 거래됐었던 게 이제 42평형 전용 면적으로 140.33제곱미터를 봤을 때 무려 40억 8천만 원. 평당 1억 가까이 가는 그런 거죠. 그러니까 요만한 곳에 이제 1억. 여기에 지금 딱 1억. 1억 그러니까 누워 자고 말이야. 일부에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어요. 야, 그렇게 골치 아프면 팔고 나가라. 왜 거기 있냐? 그것도 안 되죠. 왜 못 나가는 겁니까? 이게 마음대로 팔 수가 없어요. 팔고 싶어도. 왜죠? 사람들은 야 40억 받고 팔면 돼 이렇게 생각할 텐데, 저희가 파리 대책 때문에 이제 이런 투기 과열지구로 선정된 곳들은 조합원 자격을 양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. 네,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, 이 파리 대책이란 게 이제 2017년 8월 2일에 정부가 부동산 대책, 그러니까 이 집값이 오르고 이 너무
좀 화랑기에 있는 이 음. 부동산을 좀 잡기 위해서 좀 규제를 해야겠다라고 내놓은 대책인데 이때 뭘 내놨냐면 이 서울 전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을 했어요. 네. 그런데 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이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? 재건축에 있는 사람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재건축 조합원이 되겠죠. 이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하는 거에 제한이 걸려 있어요. 아, 5년을 실거주를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10년을 이 집을 보유하고 있어야 해요. 오영실 씨 같은 경우는 이 집을 계속 전전해서 이전하다 보니까 마지막 집에서는 조건에 맞지 않는 거죠. 예외는 없나요? 모두 다 팔지 못하는 건 아니고 예외사항이 어디든 있긴 합니다. 근데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요. 간단하게 보면은 전원이 이전을 해야 되거나 근데 이거 같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일 때고요. 그러니 오영실 씨의 입장에서는 해당되지 않고요. 또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나가거나 이거 역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. 세 번째는 뭐 생업상의 이유로 전원 역시나 전원 조건이 붙어요.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막 다른 특별시, 다른 광역시 이런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오영실 씨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다 보니까 이런 소속이 없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밖에도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상속, 이혼, 양도, 양수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. 정말 팔고 싶어서 나가고 싶은 사람들은 이 규제에 묶여서 이사를 못할 수도 있겠네요. 이런 거는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. 자, 유 기자. 예. 40억짜리 아까 제가 아파트 못 살아봤다고 얘기했는데 유 기자는 40억짜리 아니더라도 뭐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또 좋은 자리, 좋은 입지의 아파트에 살면 충분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. 너무 교과서 아닌가요? 근데 아파트 가격과 행복은 뭐 그렇게 비례할 수 있는 관계는 좀 전 개인적으로 교사건이지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예. 어떻습니까? 행복할까요? 이런 표면적인 가격보다는 좀 깨끗한 환경과 이런 인프라가 갖춰진 요즘에 막 뜨고 있는 새로운 단지들 있잖아요. 그런 곳에서 좋은 사람과 살고 싶습니다. 네. 아, 좋은 사람이요? 좋은 사람과. 그거 없네요. 네. 뭐 42억 가격은 뭐 중요하지 않은? 이른바 이런 걸 흔히 약간 몸테크라고 음. 몸테크가 약간 재건축 단지나 재건축 아파트에 살면서 약간 그 낡은 아파트에 정말 그 몸을 굳어넘도 살면서 나중에 재건축 다시 입주권을 받으려고 약간 그런 걸 살려고 몸테크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집 자체가 워낙 낡고 이걸 약간 좀 버티면서 약간 사는 약간 물론 사람마다 입장은 좀 다르겠지만 우리가 굳이 이렇게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네, 뭐 4억짜리 집에 살아도 행복하면 그만이니까요. 알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 뭐 이렇게 두서없이 뭐 첫 녹화를 해봤는데 부동산 뒷담화 앞으로 많은 얘기들을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. 좋아요와 구독 하셔야죠. 네. 조만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인사드리죠.